우리가 애국가가 없어지지 않게끔 굉장히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 영경호 공동대표를 계시는 연세대학교 서기태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지사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인사 말씀으로는 두 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저희 정교모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다음에 둘째는 오늘 심포지움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 정교모는 현재 2,300여 명의 전국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컨대 대표적인 지식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그리고 자유진실 정의를 위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결성된 후에 많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해왔습니다. 저희들 정교모의 활동 방식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가 시국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국가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성명서 형식으로 개진하는 겁니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 집회를 개최하거나 여타의 단체들이 애국단체가 개최하는 대중 집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요 언론 매체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지식인 집단의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 애국 인사들의 사상과 이념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오늘과 같은 이런 형식의 집단회를 갖는 것인데, 이 집단회는 바로 우리들의 이념과 사상을 정리하고 그리고 교환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정리된 우리들의 사상과 철학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대중에게, 전 국민에게 전파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형태의 집단회를 갖는 겁니다. 그 집단회 형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처럼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그 정리된 사상, 생각을 듣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해서 우리들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애국 인사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나아갈 방향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상 이념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환하는 그런 방식의 집단도 포함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셔서 아주 체계적인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고 학습하고 하는 그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심포지움 형태인데, 사실은 여러 차례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을 훌륭한 애국투자를 모신 가운데 그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은 정식으로 말하자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다음 5월 26일 날 토론회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5월 28일에도 또 역시 이런 형태의 심포지움을 개최할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 정교모가 앞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굳건히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우리나라 양대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셨고 현재 미래한국당 소속이신 김술래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제가 이제 미래통합당, 저도 좀 이 말이 참 입에서 잘 내놓지 않습니다. 보수대 통합을 내세운 그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그 야당, 제1야당의 출신으로서 미래통합당이라는 합의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다양한 그 구성들이 모인 미래통합당에서 우리가 최고위원을 하다가 상당히 이제 그 많은 그 배치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미래한국당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여기 명망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지성인으로서 학계를 이끌고 계시고 또 자유우파의 가장 그 근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이제 그 정경호 정의사회,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여러분들의 모임체에서 이렇게 건전한 그 아주 실험적이고 또 아니면은 대체할 수 있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살아나가는 최대의 지성인 집단으로서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발전적인 그 앞으로의 그 지향 제시를 하고 또 지금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굉장히 부딪히면서 충돌되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한반도의 아주 작은 나라 자유우파의 가치를 보존하려고 들고 한미동맹의 존중을 하면서 국가의 재건을 가열차게 힘차게 지금까지 강대국으로 커다란 변화의 발전을 만들어 놓은 그 중심에서 굉장히 위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무언가 혼동되고 있고 어느 것이 정도이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를 구별하기도 아주 어려울 정도로 지금 혼란의 시대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훌륭한 여러 교수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건전한 사고, 또 우리가 가치를 창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마 중요한 논점의 심포지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힘을 드린다고 우리 정동석 장관이 오늘 안 오셨는데 정동석 의원님하고 함께 이 주관을 했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나라를 걱정하여 이 자리에 모여주신 위대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애국 우파의 여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좋은 토론 깊이 감사드리고 많은 제안 발언으로서 우리가 갈 길을 밝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토타임이 있으니까 그 정정호 회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거를 들고 오늘은 그 다른 게 없고 이거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얼른 나와. 좀 낫더라고. 이거 좀 두 줄로 쓰시죠. 두 줄로. 괜찮습니까? 네. 이쪽으로 좀 더 나오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십시오. 자, 보호는 없이. 예, 한번 했죠.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위하여! 한번 더요.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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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사회는 국민대학교 이호성 교수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2부 사회를 맡은 국민대학교 국가대학의 이호선입니다. 저는 지금 정경호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심포지움의 제목이 종 중에 늪에 빠지다입니다. 늪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죠. 답답한 현실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정경호 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그 애국 시민들이 있는 한 우리가 항상 늪에 빠져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 제가 굳이 소개를 안 드려도 될 만한 정말 내로라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종중에 늪에 빠진 대한민국 현실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무겁고 답답하십니다. 이 안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상당히 저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 전부 마스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마스크 안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는 이지용 교수님과 조성환 교수님이 시작을 됩니다. 우선 이지용 개명대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높이면 지금 하울링 나가지고 거치는 마이크만 치우면 좀 조성환 정경호 국민대표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전 MBC 국경권을 지내셨고 박상대 문명개화 TV를 꾸려주신 박상대 부님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익히 잘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이신 이충근 TV의 이충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경호 공동대표이면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최영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2시간이지만 진행을 해보면 의외로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하시는 분들에게는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20분은 넘지 않았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 메시지들이 전달되는 방식이나 유튜브인데 유튜브가 20분 이상 넘어가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좀 전략적으로 시간 집중해서 써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플로어에서 저희가 질문을 받을 텐데 플로어에서의 질문은 미리 쪽지에 좀 적어서 정리를 해서 저희 간사에게 주시면 그래서 받아서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이지용 교수님께서 문재인 정권 종중정책의 실패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이지용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문재인 정권의 종북정책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자료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상에서도 이제 여러 자료가 해놨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제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구체적인 것은 일단 빼고요. 보다 이제 아주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추가적인 토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의 글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글자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문재인의 존중을 해봐야 하는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지도에서 나와 있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는 측면에서 이 왼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이 중국은 특히 이제 2008년도를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정책이 변화가 됐습니다. 대외 정책이 과거에 이른바 많이 알려진 도강양해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에서 도강양해를 폐기하고 이제는 주동자기 되고 아시아에 자기의 패권을 갖다가 확립하고 싶은 또 하나 중국 내부에서는 이른바 이 새로운 신국제 질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이른바 신천하 체계다 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중화 질서 이런 것들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전략과 계획을 아주 매우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지도에서 보듯이요. 바로 중국이 자기의 아시아 패권을 확장해 나가는데 바로 한반도가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추정하건대 일단 이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역-엑시스9 우리 엑시스9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역-엑시스9 즉 이 중국의 입장으로 중국 공산당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엑시스2는 자기의 세력권으로 확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이 한중 관계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이 중국 정책 이게 여기에 다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약간 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중국의 중국 공산당이 이 대외 정책을 전개를 할 때 보통 시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미국발이죠.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발발한 이후에 발발한 이후에 이른바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국의 쇠퇴,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방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들어간 잘못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아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중국 공산당 대외 정책 이 결정자들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를 인식하는 사람 그리고 국제 이 질서를 두고 논의하는 사상계 여기에서도 이른바 신국제 질서 중국 중심의 그러한 것들을 논의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신이다 이러한 시대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른바 자기들의 질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가장 우선시,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세력을 몰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미국이 이 아시아에서 이 자유주의 세계를 갖다가 지키고 그다음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는데 중심적인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갖다가 몰아내는 미국을 이쪽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주 그의 전략적 목표이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전개를 합니다. 옆에 이른바 신형 대국방입니다.
아마 신형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그 신형 대북 관계의 핵심은 태평양을 둘로 나누어서 서태평양 이서는 중국의 영향권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미국 쪽은 미국 세력권으로 우리도 인정해주겠다. 그러면 이른바 얘기하는 TDS 함정이나 또 우리 빠지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아시아 지역에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중국공 그리고 1대1로 이러한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저도 586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었고요. 학생운동이라는 게 이제 민주화를 내걸고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른바 NL과 PT로 나눠져 있었죠. 근데 NL 같은 경우는 주사파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당시에 우리 운동권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국 사회 변혁의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당시에 80년대에 좌파 학생 운동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미자조화, 즉 한반도의 이 혁명, 만수, 사회주의화의 가장 걸림돌은 바로 미국이다. 그래서 일단 미국과 외국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 반미자조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사회주의 혁명,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렇게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점점 확신을 갖게 되는데 여전히 80년대식 운동권 사고에 머물러 있구나. 80년대식 운동권 시대인식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바로 한국은 이 단미를 통해서 이 외부 세력을 끊어내고 내부에 그리고 이 친중 사회주의권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이른바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한국 사회 변혁을 갖다가 완수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하고 있다,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이미 미국의 세계는 끝났다. 그리고 중국의 세계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누구냐? 바로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 체제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고 전체주의 사회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집단하고 이 중국 공산당하고 이해가 공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국 공산당과는 반미, 그 다음에 사회주의화 이러한 이념적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한국의 이 좌파 집단과는 바로 반미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들의 전략적 목표의 가장 우선시되는 한반도의 친중화 이것을 이루는데 아주 이해를 갖다가 공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가 서로 맞아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현재 중국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떠냐? 중국의 상황이라는 거죠. 중국은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중국의 부상, 경제 성장, 경제의 기적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외적 동의는 바로 미국의 중국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72년도 미중 재탕트 이후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인적 투자, 그다음에 자본, 기술 그리고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전국적인 지원을 하고 자기 시장을 열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외적 동의이었다. 그것이 길게는 50년, 짧게는 한 40년 정도의 이른바 반여 정책, 인게이지먼트 정책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외적 동의의 시대가 이미 끝났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정책을 2010년대 중반, 2015년, 16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급선을 해서 이미 반여 정책의 시대는 종언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외적 동의에 끝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의 이 발전 모델입니다. 이른바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 경제 모델 또는 그들이 얘기하는 인민민주 이 모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특색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로 경제 성장을 갖다가 이루어온 것은 사실 그러나 그 구조는 바로 당국가 즉 중국 공산당의 이 이해 집단이 중국의 정치 권력 그리고 경제 권력을 독점을 바탕으로 해서 자원을 갖다가 독식을 하고 자기들이 배분하는 이러한 구조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자원 배분의 엄청난 왜곡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 지금의 구조적인 모습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국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를 통한 과잉 투자, 그거를 통해서 성장률을 유지를 했는데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 모습이, 구조적인 모습이 이미 응축되어서 오늘 당장 중국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동력,
소멸됐고 내적으로 모순이 위축돼서 지금 터지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중국 내부에서 중국의 중국 중화권에서 바로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홍콩의 방복 홍콩 시대혁명이라고 하는 자유시민혁명이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고요. 그것이 대만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홍콩은 내일의 대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로 중국 공산당의 반시대적, 반문명적 전체주의화에 우리 시민들이 자유시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른바 중국 부상의 시대는 종언을 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역시 정치, 경제, 사회 전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동아시아 정치 경제적 특권입니다. 이것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조성환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미국의 에너지 혁명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중국 공산당이 서구 사회와 자유세계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전개해 오고 있는 반자유주의 공작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또한 보수주의 시민 내 각성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중국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동시에 바로 미국에서 또 전개되고 있는 에너지 셰일 혁명은 미국 중심의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이른바 이 자유주의 세계에서는 국가들이 이른바 인도 태평양 개념 그리고 자유주의적 연대를 결속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이 하나의 지정학적 개념으로 인도 태평양 개념이 있는데요. 이른바 자유주의, 반중국 전체주의, 자유주의 국가의 연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에 한국은 이러한 큰 변화에 물결을 타고 이 발전을 갖다가 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신남강 신북강이라고 하는 정책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남강 신북강은요 바로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그대로 한국판으로 가져오고 이것에 합류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른바 동북아 슈퍼그리드라고 하는 이게 지금 아주 고속도로를 통해서 전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 에너지 협력 또는 효율성 또는 남북 협력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바로 안보, 우리는 이 전체주의 사회, 북한과 중국과 맞이하고 맞대고 있는 바로 이러한 안보 문제를 갖다가 이 논의에서는 그대로 빼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중국의 우리가 경제적으로 에너지 기반을 갖다가 조속화하는 되돌릴 수 없는 기반을 갖다가 만드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은 겁니다. 중국의 입장으로서 본 거죠. 중국의 입장으로 와서 현재 중국이 2021년까지 제1도 연성, 그 다음에 2049년 이른바 중국몽이 완수되는 해까지 이른바 제2도연성까지 자국의 부분을 갖다가 영향력을 확보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바로 길목에 한반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한반도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